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의 투자은행이죠. 2022년 세 차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뭐냐? 순수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느냐? 평소 하는 행동으로 봐가지고는 다른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골드만삭스의 성격부터 좀 얘기를 하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에는 그 모럴 해저드 때문에 미국 정권관리위원회 집중적인 감사를 받은 조직이기도 해요. 그리고 2010년에 그리스발 재정위기에 촉매 역할을 한 투자은행도 골드만삭스예요.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약 관련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발 재정위기를 초래한 투자은행이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 환경을 봐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니까 대부분의 이제 정권 전문가들 내지는 경제 전문가들이 달러 몰락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계 투자은행은 세계를 무대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달러가 몰락한다는 것은 기축통화 질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달러에 필적할 수 있는 통화는 유로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달러 기축통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 골드만삭스다. 그러니까 아주 미래를 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도 그와 관련해 갖고 정권 시장에 내지는 자산 시장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투자은행 입장에서 뭐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투자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 번 정도 기준금리 인상한다는 거는 조금 그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심리적으로 충격적이거든요. 그런데 세 번 인상 전망을 함으로써 실제 연준이 세 번 인상을 하더라도 그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이 결국은 그 악재가 큰 악재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세 차례 0.25% 인상해봐야 기준금리는 연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실물 경제에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 하는 걸 다 알고 있고, 또한 골드만삭스도 지금 물가 상승이 수요측 인플레이션 요인보다는 공급측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공급측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인상, 즉 수요측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그런 정책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도 골드만삭스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왜 불구하고 기준금리 세 차례 인상을 얘기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리적으로 흔히들 얘기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재기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반 경제활동 참여자들에게 투자은행 입장에서 경고하는 성격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골드만삭스는 미래를 설계하는 발언이 아니냐, 투자은행으로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이제 그 물가 문제는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2021년이 2019년 대비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약 한 3분의 2가 50% 정도 개선됐다는 얘기를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물가 상승은 또 투자은행에 유리하고, 또 너무 지나친 물가 상승은 도움이 안 되니까 연 3번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시장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물가 안정의 심리의 문제,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실제 인플레이션보다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억제함으로써 그 다음에 물가가 적당히 상승하는 것을 즐기겠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 정도를 하면 수익성이 수반되지 않는 거품 발생 주식 있잖아요. 그 나스닥 종목 중에 그런 기업이 많거든요. 그런 주식을 그 무렵에 공매도를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제가 11일부터 이제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전략이다. 그러니까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이미 해놓고 또 공매도 동참 세력,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동조자를 모으는 효과도 있고 본인들도 공매도를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품이 발생한 주식을 방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주식시장에서 투자 손실 발생하는 사람이 작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거품이 발생한다면 그 미국 증시도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됩니다. 거래대금이 준다는 거죠. 그리고 풀린 돈은 지금 현재 거품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골드만삭스는 다 알고 있어요. 포유 환율 연구소가 하는데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한된 돈을 가치주 중심으로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그 투자은행들은 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투자은행들 내지 기관은 매도, 그 다음에 개미 투자자들은 그 매수, 그러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한 것이 기관은 미래를 보고 움직이고 개미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움직인다. 그래서 국내 정권 전문가들 중에서 뭐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 하는 것도 개미 투자자들 수준이는 거죠. 그러니까 고수들 기관 투자자들이 의도적으로 주식시장 질서 재편을 유도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금리 상승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시장 질서 재편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권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 또 계속해서 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주식 전문가라는 또는 주가 결정 원리를 모르는 사람의 얘기고 또 기관 투자자들에서 근무를 해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핵심 부서에 근무하지 않은 거예요.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과다하면 거품을 정부가 나서서 억제하려고 하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증권 시장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적당한 물가 상승은 즐겨요. 연 2% 정도는. 그런데 과다한 물가 상승 정부로서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거든요. 증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다한 거품 발생은 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와 같은 시장을 주도하는 투자은행들은 그러니까 미래를 설계하는 거죠. 쉽게 하면 제가 전략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골드만삭스가 대표적인 투자은행을 대표한 그 투자 전략가 집단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그 그리스 말 재정위기 초래하는 그리스 정부만 가지고 있는 내부 정보를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게 전략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기축 통화 질서가 유로화로 바뀌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그 전략이죠. 그런 식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2022년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 발언도 그런 측면에서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 뭐 전개될 그 시장 환경 모두 미국 그 투자은행 이구동성으로 그러거든요. 가치주 중심으로 간다. 그 가치주의 중심에는 은행이 있고 또 은행들은
가치주가 상승해야 또 그 대출 채권이 건전해지고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투자 유가증권 그것도 건전성이 확보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품이 과다한 그 주식들을 주가 하락을 유도해 가지고 또 그거다 안정성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적정한 주가 수준까지 하락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골드만삭스가 2022년 세 차례 금리 인상 전망을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점도표라 하는 것은요, 연준의 공식적인 의견도 아니고 또 FOMC 회의에 참석하는 연준이 10명밖에 없는데 그게 그 점도표에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사람은 1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도 없고 여태까지 또 점도표가 맞아 떨어진 일도 별로 없어요. 한 20분 하면 5분 정도도 안 맞아요. 점도표가.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앞에서 연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얘기도 했고 또 연준 의장 발언도 골드만삭스 되면 그것이 정치적인 발언이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드만삭스가 가지고 있는 물가 관련 정보는 연준도 다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또 물가 상승 요인도 다 알고 있어요. 공급적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오히려 그 물가 안정의 책임인 연준이 물가 관련 정보는 골드만삭스보다 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시적이란 말도 그 단순히 암기식 교육에 익숙한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지 정책을 해본 사람이라든지 또 그 연준 내에서도 핵심 부서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그걸 만약에 일시적이란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이란 말에 대해서 그 정확한 설명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심리적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물가에. 그리고 세 차례도 그 기준금리 인상 시사도 연준 의원들이 그 의사로 표현은 했지만은 묵시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물가를 잡아야지 지금은 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연준 의원들 모두 다가 심리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대입니다. 실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연준의 18명 모두가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 여러 차례 인상을 하는 점도표에 의견을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얘기하는 것을 요약하면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시장 상황도 그래요. 지금 기준금리 인상 3회 인상을 시사한 이후에 또 있고 단기금리도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세 번 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 비중을 두지 않고 있고 설사 하더라도 그거는 시장금리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못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시장 이해관계자들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어렵기도 하고요. 그 채권이 주식보다. 그래서 그 KBS의 뭐 김현석 기자 같은 분은 채권 하시는 분은 거의 천재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주식하는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것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이제 가장 미국 내 투자은행들 중에서도 엘리트들이 많이 근무하는 집단이니까 미래를 설계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뜻에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